뉴욕과 뉴저지에서 제68주년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는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두 한인단체 간의 대립으로 계류 중인 뉴저지 포트리 위안부 기린비 합의가 또 무산됐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뉴욕협의회 제16기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 유입설에 H마트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김산옥 뉴욕 상록회장이 공금 횡령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광복절을 맞아 뉴욕과 뉴저지 일원에서는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는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8년 전 대한민국 광복을 기뻐하며 울려 퍼졌던 힘찬 만세 소리가 오늘 뉴욕과 뉴저지에서 다시 울려 퍼집니다. 뉴욕 한인회와 주 뉴욕 대한민국 총영사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뉴욕협의회, 그리고 대뉴욕지구 광복회의 공동주최로 열린 광복절 기념행사에는 350여 명이 참석해 광복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기념행사에서는 손세주 뉴욕 총영사회, 대한민국 대통령 경축사 대독을 시작으로 이용창 광복회 회장, 민승기 뉴욕 한인회 회장 등의 경축사가 이어졌습니다. 이 뜻깊은 날을 온 국민과 함께 경축하면서 조국 독립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신 순국 선열과 건국을 위해 헌신하신 애국 지사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가 경축하고 있는 이 광복절은 우리 현대사에서 가장 영광된 날입니다. 제68주년 광복절을 온 동포사회와 한마음으로 경축하며 애국 선열의 뜻을 높이 기립니다. 행사장에서는 68년 전 가슴 속에 숨겨놓고 볼 수밖에 없었던 태극기를 마음껏 흔들며 광복의 기쁨을 다시 한번 만끽했습니다. 한편 뉴저지에서도 광복절을 기념하는 행사가 버겐 카운티 청사 야외 마당에서 열렸습니다. 광복절 기념 행사에는 캐서린 도노반 버겐 카운티장 등 타민족 정치인들도 참석해 대한민국 광복을 함께 축하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오늘 하늘도 광복절을 축하하는지 맑은 날씨를 보이며 뉴욕과 뉴저지에서는 태극기의 물결로 가득한 하루였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두 한인단체 간의 대립으로 계류 중인 뉴저지 포트리 위안부 기린비 합의가 또다시 무산되면서 장기화될 전망입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저녁 팰리세이즈 파크에 위치한 뉴저지 한인회관. 유강훈 뉴저지 한인회관 주선으로 대립의 양날에 선 두 단체 대표가 만났습니다. 뉴저지 포트리에 건립될 위안부 기린비의 형태를 놓고 소녀상과 비석 형태로 한치의 양보 없이 대립하고 있는 이들의 문제가 감정 싸움으로 커지자 한인회가 중재자로 나선 것입니다. 하지만 단체장들 앞에서 자율 조정을 거쳐 합의할 것이란 기대는 끝내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비석 형태를 주장하는 버겐 한인회는 비석 형태에 동의해놓고 뒤늦게 소녀상 형태를 들고 나타난 데는 다른 금전적 입속의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해명부터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바이올라가 10월 달에 바로 포트리에서 한인에서 뉴스 컨퍼런스 하기 전에 그 양반이 인정을 하셨습니다. 버발리 포트리에서 바이올라 씨가 컨퍼런스를 하고 그때 나온 게 우리는 소녀상으로 간다. 이유 없다. 소녀상을 주장하는 재미 월남 참전 전후에는 한국의 위안부 할머니들이 소녀상을 원한다며 기린비가 누구를 위한 기린비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세계의 소녀상 세우는 게 이분들이 꿈이고 희망이에요. 왜? 정확한 역사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소녀상을 자기네 죽을 때까지 전 세계에다가 실겠다는 게 다 전 세계에다가. 결국 이들이 자율 조정에도 불구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이날 모임을 주선한 단체장들은 일주일 시간을 더 부여하되 다음 주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건립안 자체를 백지화하는 등 다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한 주일간 저희 내부적으로 저희가 관계자들과 상의를 제가 해가지고 사후 진행 방법을 결정하겠습니다.
하지만 대립을 불식시키겠다고 만난 두 단체가 애초 대립의 핵심 인물들은 빠진 채 그들의 대리자들만 내보내 과연 두 단체가 합의점을 찾을 의지는 있는지 다시 생각하게 만든 자리였습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뉴욕협의회가 어제 플로싱 대동연회장에서 16기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출범식에는 현경대 평통수석 부의장과 손세주 뉴욕 총영사, 민승기 뉴욕 한인회장 등 400여 명이 참석해 민주평통 뉴욕협의회 16기 출범을 축하했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뉴욕협의회 15기 김기철 회장에게 협의의 길을 전달받은 16기 정재균 회장은 깃발을 힘차게 휘두르며 평통 뉴욕협의회 16기의 힘찬 출발을 알렸습니다. 정 회장은 상설 통일학교를 세워 자문위원과 한인사회의 통일교육을 강화하고 노블레스 오빌리지를 실천하는 16기가 되겠다고 취임사를 통해 밝혔습니다. 또 정 회장은 미 주류 사회에 대한민국 통일 의지를 홍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통일 골든벨을 통해 2세들에게 통일 의지를 알리는 데 주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부족한 사람이 뉴욕 협의회 회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영광스럽기보다는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며 그동안 15기까지 전대 회장님들과 자문위원님들이 열심히 노력하여 잘 일궈놓은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출범식에는 현경대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이 뉴욕협의회 정재균 회장과 임원들에게 위촉장과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이번 16기 민주평통 김기철 미주 부의장과 박호성 미주지역 간사에게도 위촉장과 임명장을 수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 과정과 관련해 H마트가 새롭게 떠올랐습니다. H마트에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유입된 정황이 있다는 보도가 한국에서 나왔는데요. 이에 H마트 측은 즉각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 씨의 부인인 박상아 씨가 지난 2003년 H마트의 투자 명목으로 5억 원을 송금했다는 사실이 보도되면서 한인 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박 씨가 전두환 비자금을 미국으로 급하게 빼돌린 것으로 의심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에 대해 권일현 H마트 대표는 사실관계 확인 없이 기사를 내보냄으로써 H마트의 명예와 고객들의 신뢰를 훼손시켰다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 대표는 H마트의 지분 100%를 가진 실소유주는 본인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82년 한아름 1호점을 오픈한 이후 지금까지 외부로부터 투자를 받은 사실이 단 한 번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TV조선은 지난 14일 단독 보도를 통해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미국 내 최대 아시아계 마트인 H마트에 유입된 정황을 잡고 자금을 추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H마트는 그동안 실소유주가 전두환 일가라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뉴욕 상록회 내분이 결국 파국으로 치달았습니다. 공금 횡령 의혹을 받아온 김산옥 뉴욕 상록회장이 경찰에 고발됐는데요. 이 사진들은 김 회장의 사과와 퇴임을 요구했으나 김 회장이 이를 거부하자 이 같은 사태로까지 치닫게 됐습니다. 뉴욕 상록회 정상화 추진위원회는 어제 플로싱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산옥 회장이 이 사진으로부터 고발을 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백구경찰서에 접수된 고발장에는 김 회장이 지난 5월 30일 중절도를 저질렀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뉴욕 상록회 정상화 추진위원회에 의하면 김산옥 회장은 3차례에 걸쳐 공금을 횡령했으며 회계감사 3회 모두를 거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12일 뉴욕 한인 봉사센터 김광석 회장의 중재로 이 사진들은 김 회장에게 사과와 퇴임을 요구했으나 김 회장은 모든 사실에 대해 전혀 사실 무근이라며 거부했습니다. 정상화 추진위원회 이용찬 위원은 김 회장은 뉴욕 한인 노인들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위상을 추락시켰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상록회를 떠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진들에 의하면 김 회장의 해임을 확정하는 긴급 임시총회는 예정대로 오는 17일 오후 3시 플로싱 상록수에서 열립니다.
한편 비상대책위원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상록회에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업무를 정상화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토니 아벨라 뉴욕주 상원 의원이 퀸즈보로장 선거에서 하차를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뉴욕주 상원 의원으로서 해야 할 일에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토니 아벨라 의원은 어제 심사숙고한 끝에 결심했다며 올 퀸즈보로장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그러나 그동안 지지해준 후원자와 유권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아벨라 의원은 이어 뉴욕주 상원 의원으로서 해결해야 할 일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고 밝히고 하지만 퀸즈 지역 주민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경제를 발전시키는 일을 절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올해 퀸즈보로장 민주당 예비선거는 아벨라 의원의 선거 포기로 피터 벨론 주니어 뉴욕시 의원과 메린다 캐츠 전 뉴욕시 의원이 맞붙게 됐습니다. 한편 지난달 퀸즈보로장 선거 출마를 포기한 레로이 콤니의 뉴욕시 의원은 지난 13일 메린다 캐츠 후보를 공식 지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공영주차장 미터기 대부분이 고장나 있거나 주차 금지 사인이 적힌 커버에 쌓여 있습니다. 주민들의 불편이 말이 아니죠. 드디어 뉴저지주 팰리세이드 파크 공영주차장 미터기가 대부분이 수리됐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 시정부는 이달 초부터 공영주차장 미터기 수리를 시작해 현재 대부분이 수리를 마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는 브로드 애비뉴와 이스트 브링크오프, 이스트 홈스테드 애비뉴 사이에 있는 공영주차장 내 주차 미터기 57대 가운데 47대가 정상 작동하고 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주차 미터기 57대 가운데 무려 28대가 고장이었습니다. 특히 주차장 입구 야외 쪽에 위치한 미터기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작동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12일 오후 현재 입구 쪽 주차장에 있는 미터기 가운데 4대만이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고 나머지는 정상 작동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타운의 한 주민은 언론을 통해 불편사항을 제기했는데 조속히 처리돼 반갑다고 밝혔습니다. 제임스 로튼도 펠팍 시장도 공영주차장 미터기 고장 문제 재발을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경찰관들의 유니폼에 감시 카메라가 부착된다면 어떨까요? 종종 벌어지는 경찰과 피해자 간의 시비 또는 불신 검문에서의 억울함 등이 해결될까요? 검문을 당하는 주민뿐 아니라 경찰에게도 업무상 정당성 등이 객관적으로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뉴욕시 경찰들이 순찰 시 소형 감시 카메라를 경찰복에 의무적으로 부착하게 될 전망입니다. 뉴욕시경의 불신 검문을 위헌이라고 판결한 맨해튼 연방법원의 쉐인들린 판사는 뉴욕시에서 불신 검문이 가장 심하게 실시되고 있는 지역에 순찰 경관 복장에 소형 감시 카메라를 의무 부착하는 시범 프로그램을 실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쉐인들린 판사는 경찰복에 부착된 감시 카메라가 검문을 당하는 주민과 경찰에게 객관적인 눈이 되어줄 것이라며 스스로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감시 카메라 부착 프로그램이 실시될 지역으로는 맨해튼 이스트 할렘과 퀸즈 자메이카, 브루클린 이스트 뉴욕, 그리고 스테튼 아일랜드 노스 쇼어 지역 등입니다. 마리화나를 합법화하자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합법화시킨 마리화나로 추가 세수를 확보하고 이를 대학 등록금을 낮추는 데 사용할 수도 있다는 주장입니다. 존 리오 감사원장은 지난 13일 뉴욕시에서 불법적으로 매매되는 마리화나가 한 해 16억 5천만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를 의학용, 오락용으로 합법화시킨다면 한 해 4억 달러 이상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마리화나 범죄를 다루는 사법기관에서 지출하는 비용 3천만 달러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뉴욕시에서 마리화나 사용자는 90만 명, 한 사람 평균 한 해 $2,000를 사용합니다. 마리화나를 음성 지하시장에서 근절시키지 못할 바에야 이를 양성화시켜 세금을 좋은 곳에 쓰자는 것입니다. 거둬들인 세수로는 뉴욕 시립대 등록금 인하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이미 전국 20개 주는 의료용 마리화나 사용을 합법화했고 콜로라도주와 워싱턴주는 오락용 마리화나까지 합법화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세수를 확보하고 있어 일부에서는 류 감사원장의 주장을 근거가 있다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뉴욕시에서 마리화나 매매, 사용이 합법화되려면 관련법이 주의회를 통과해야 하고 주지사 서명을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공화당과 쿠오모 주지사가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